자,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다음 주 수능 주간까지 또 원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걸 나갈 거냐면 정사형을 나갈 거예요. 첫 시간에 이제 정사형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 공간좌표로 넘어갈 텐데 또 이제 정사형 관련된 문제도 좀 풀어야겠죠. 그래서 정사형까지 배우면 진짜 기하에서 개념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잘 보시고 잘 문제를 풀면서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문제도 시험도 나올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수선 정리까지 했죠. 근데 삼수선 정리에서 뭐 했냐면은 그 전에 공간에서 직선과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을 구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수선 정리였죠. 그죠? 그래서 삼수선 정리 내용을 보시면은 전부 다 수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면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정사형에서 뭘 배울 거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쉬워요. 얘가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걸 알아보는 게 오늘 목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목표는 공간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지금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런 것들은 정말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쉬워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쨌든 직선과 평면이 있으면은 어디서 만나겠죠. 직선과 평면이 뭐 L하고 알파, 여기 L하고 알파가 있을 때 만나는 점이 O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위에 한 점, 직선이 한 점 P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내렸을 때 요 H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POH라는 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쵸? 요 각 POH를 우리가 직선과 평면의 각으로 얘기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비교적 어떻게 돼요? 직관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별로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 게 공간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 거기 설명 교과서 118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공간에서 두 평면을 이루는 각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일단은 교선이 하나 필요해요. 교선, 직선 L을 공유한다. 이게 두 평면을 이루는 교선이 되겠죠. 교선 여기에 L이 있고요. 이 L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알파랑 베타는 여기 교과서에서는 반평면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냥 평면을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반쪽이라고 의미하시면, 반쪽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자체, 요 알파 베타 반평면 교선 L까지 포함해서 얘네를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해요. 이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해요. 그죠? 이때 L을 이제 이면각의 변, 뭐 알파 베타를 이면각의 면이라고 한다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얘에서 알파 베타 두 반평면 평면 사이의 각을 어떻게 구하냐면 L에다가 점을 하나 찍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마치 중심처럼 O라고 찍었는데 꼭 중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무튼 O라는 점을 하나 찍어서 이 O에서부터 평면 베타를 포함하게 직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점 O에서 알파에 포함되는 수직선 또 하나 긋는 거예요. 수직선. 중요한 건 수직이에요. 수직. 여기가 수직. 여기도 수직. 이렇게 두 개의 수직선을 긋는 거예요. 수직선을 그어서 여기에 그 두 개 사이에 각을 재는 게, 각 여기 생기면은 여기 아까 OB에 있는 반직선이 뭐 M이라고 하고 여기 OA의 반직선은 N이라고 하면은 여기 반직선 M이랑 반직선 N에 각각 여기 점을 두 개 하나 찍는 거예요. 두 개씩 하나씩 찍는 거예요. 찍었을 때 생기는 요 각 AOB의 크기를 우리가 이면각의 크기다, 그리고 두 평면 사이의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두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은 항상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교선이 필요한 거예요. 교선 공유하는 직선 L, 교선이 필요하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선으로부터 수직선을 그어서 각의 크기를 재는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 그대로이고요. 설명 그대로고 우리가 이 이면각의 크기를 평면의 크기라고 보는 건데,
그 다음에 교과서 밑에 설명이 또 나와 있죠. 이면각은 4개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크지 않은 작은 걸 우리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일 때 당연히 수직 기호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면각의 크기, 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더 연습하시면, 쉬운 것부터 연습하시면 밑에 보기에 정육면체가 나와 있죠. 이때 여기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평면 ABCD와 평면 ABCD, 여기 위에 있는 이 면과 그 다음에 AFGD, 여기 대각선면, 여기 있는 AFG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얘도 두 면 사이의 각의 크기, 면과 면 사이의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교선 AD가 있으면은 AD로부터 한 점을 택해서 평면 위에 있는 평면이랑 수직하게 선을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평면이랑 수직하게 또 선을 하나 그어서 이렇게 수직하게 만든 다음에 요 각을 재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요 각은 항상 일정하게 정육면체니까 45도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두 평면 사이의 면과 면 사이의 각의 크기를 잴 때는 교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1번하고 2번을 한번 풀어 보시고요. 1번, 2번을 정리하면서 이제 두 면과 면 사이 이면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봤다고 보시고 다시 선생님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직육면체가 나와서 AB, AD의 길이가 4고 A는 2다. 평면 ABCD 윗면하고 평면 BD, 여기 약간 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그 면 사이에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이면각에서는 여기 교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선이 지금 DB니까 DB를 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DB에서 또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각을 어디인지를 일단 정의를 해야 돼요. 각이 세타가 어디인지 정의를 하려고 보니까 얘가 지금 AB랑 AD가 사로 같으니까 얘가 ABD 삼각형이 이등변이고 EBD도 이등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점을 M이라고 딱 하면은 여기 A에서 M까지가 어떻게 돼요? 윗면에서 보면은 수직이죠. 또 EM도 지금 수직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돼서 EM이랑 BD랑도 수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각이라는 거는 각 EMA, AME 이렇게 돼서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려면은 결국에는 아까 그었던 수직선, 수선들의 길이를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알아야 되네요. 각. 우리가 결국에는 AM의 길이랑 뭘 알아야 돼요? EM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EM의 길이. 그래 어떻게 돼요? 여기가 수직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왜냐면은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EM분의 AM, 길이분의 AM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M이랑 EM의 길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복잡하지만 여기 이등변 삼각형의 내용을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뭐가 있죠? 그치? 그리면 삼각형이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ABD D가 있고 여기가 M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4구 여기가 4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BD의 길이가 얼마예요? BD의 길이는 위에는 지금 위에는 윗면이 ABCD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4고 여기는 4루트 2가 되겠죠. 4루트 2 BD가, 그러니까 여기가 2루트 2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AM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AM의 길이는 얘도 2루트 2가 되겠네. 얘도 2루트 2.
2루트 2.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해 보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삼각형 또 뭐 삼각형이 이거 삼각형이 또 뭐가 있죠? EBD가 있을 때 여기 똑같이 M이 있겠죠. EBD가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B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루트 20 되죠.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여기도 이 D의 길이도 2루트 5 이렇게 되고, 아까 BD의 길이가 4루트 2라고 했으니까 여기 BM의 길이도 똑같이 여기는 2루트 2로.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요만큼 EM의 길이는 20에서 8을 빼서 루트 하니까 얼마죠?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2루트 3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얘를 구해보시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 m의 길이가 루트 2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이면각의 크기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여기 있는 빨간색 단면, 요 빨간색 단면, 여기 빨간색 단면을 그대로 옮겨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길이는 신경 쓰지 말고 대략적인 모양을 그리면 여기가 A, E, M 이렇게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가 2루트 2인 거 구했고요. 여기가 2루트 3인 거 구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풀면은 뭐가 되죠? 2m분의 am이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가 돼서 얘는 유리화까지 하면은 3분의 루트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을 그냥 이용하면은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 계산만 조금 하면 되는 그런 문제죠. 그쵸? 그래서 각의 크기 잴 때는 항상 교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지금 피라미드 모양이 나왔고, 피라미드 뭐 정사각형 밑면, 옆면이 정삼각형인 뭐 정사각뿔이네요. 정사각뿔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지금 코사인 세타 밑면과 옆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그림만 잘 그리시면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림을 보통은 선생님은 어떻게 그리냐면 약간 밑면은 약간 평행사변형처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비서 하나 찍어주시고, 입체 그리기는 좀 어려워요 처음에. 그래서 대략 이런 정도로 그려주시면 뭐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충 좀 더 그려볼까요? 점을 좀 옮겨서 이쯤에 찍으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모양의 뭐 정삼각형은 아니지만 그냥 그림상 이렇게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정삼각형인 사각뿔의 피라미드를 그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거 세타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지금 결국에는 여기 구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세타가 옆면 하나, 여기 잘 보이는 면 하나 정할게요. 여기 옆면, 얘를 뭐 A, B, C, D다. 아이고, A, 여기를 A, B, C, D, E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 삼각형 ABC하고 여기 그 다음에 사각형 밑면 BCD 이 사이의 각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 하고 사각형 얘가 BCD, 요 두 면 사이의 각을 구하는 거랑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에는 얘가 A에서 ABC가 이등변이니까 A에서 여기 중점에다가 꽂으면 AM이 되고 얘가 수직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M에서도 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얘가 M에서도 수직으로 꽂으면 이렇게 수직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디예요? 코사인 세타에서 여기 세타가, 그리고 A에서 여기 꼭지점에서 쭉 밑으로 내렸을 때 여기도 우리가 중점에 떨어지면서 수선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여기 수직이 되는 선을 O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AM의 길이분의 얘가 MO의 길이, OM의 길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얘가 이렇게 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결국에는 공간에서 어떤 각을 이루는지 우리가 이해를 했고, 길이를 재서 코사인 값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또 길이가 안 나와 있네요.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이를 A라고 두고서 풀어야겠네요. 그래서 길이를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M5의 길이는 얘가 당연히 2분의 1의 A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면은 AM의 길이만 구하면 되죠. AM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길이가 A면 우리가 여기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1의 A, 절반의 A가 되겠죠. 절반의 A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단면을 여기 있는, 그러니까 단면을 여기를 보시면 여기 있는 단면 MCA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2분의 1의 A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몇 도예요? 여기는 3분의 파이 60도가 되죠.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가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여기 AM의 길이 어떻게 돼요? AM의 길이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분의 1A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따라서 이 코사인 값이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해서 3분의 루트 3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면과 면 사이에 각을 구하는 연습을 했고요. 뒤에 두 문제, 예제 1번이랑 문제 3번은 이제 증명 문제인데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당연하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어디 볼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사형을 볼 텐데 저기 12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에 보시면 정사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정사형이라는 말을 여기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정사형에서 0이 그림자 영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그림자를 뜻하는 건데, 사형이라는 게 우리 뭐 투영시킨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사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도형이 있을 때 도형을 어떠한 평면 위에다가 그림자를 위에서 이렇게 빛이 비쳐서 그림자 모양을 생겼다 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을 여기 정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얘를 보는 게 더 나아요. 여기서 선분을 보통 일반적으로 정사형시키면 선분이 되는 거고요. 그쵸? 면을 정사형시키면 보통은 면이 나오겠죠. 우리 그림자 보면은 보통 면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구모양, 만약에 구모양을 사형, 여기서 위에서 빛을 쏴서 알파의 그림자가 생겼다, 알파라는 평면의 그림자가 생겼다 했을 때 이 그림자의 모양을 우리가 정사형이다 라고 하는데, 이 정사형은 일단은 점을 정사형시키면 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직선을 보통 선분, 뭐 선을 사형시키면 선이 나올 텐데, 또 선을 사형시키면은 점이 나올 수도 있죠. 면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은 평면 위로 정사형 시키면 점의 정사형은 점이고, 직선의 정사형은 직선이거나 한 차원 낮은 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각형의 정사형은 다각형이거나 선분, 구의 정사형은 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평면이랑 수직한 방향 위에서 빛을 쐈다, 그때 생기는 그림자가 정사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 보시면 여기 육면체에서 점 B를 평면 어디로? 평면 EFGH
밑면으로 사용시키면 얘가 그림자가 여기 F에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자는 점 F다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선, 대각선 BH를 사용시키면 얘가 뭐가 나오겠어요? 밑면으로 사용시키면 항상 어디로 사용시키는지 나와있죠. 사용시키면 선분 EF가 되겠죠. 이게 바로 정사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뭐 4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대각선 AG를 밑면으로 정사형시키면은 여기 선분 EG 이렇게 나올 거고요. 삼각형 AFC를 DHGC 그러니까 어디죠? DHGC로 사용시키면 얘는 사용시킬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1번은 쉬우니까 1번은 선분 EG고 선분 EG가 되고요. 2번은 좀 생각해 보면은 2번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색칠된 삼각형을 옆면으로 쏘는 거예요. 옆면으로. 여기 있는 옆면 DHGC로 쏠 때 이게 한 번은 생각이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쨌든 점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사형은. 그러니까 꼭지점을 하나씩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F를 사용시키면 G가 될 거고요. 그죠? A는 사용시키면 D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A, F, B는 사용시키면 C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옆면으로 쏘면 사용시키면 그때 생기는 그림자는 당연히 삼각형 DGC가 된다. D 여기가 GC GC 이렇게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용이 어려우면은 점을 이동시키든지 선분을 이동시키든지 이렇게 좀 잘게 잘라서 이동을 시키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서 뭘 하는 거냐면 정사형도 사실은 평면이나 평면 사이에 직선과 평면 사이에 각을 구할 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따가 여기 교과서를 좀 보실 텐데 교과서에 이런 내용, 121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AB라는 선분이 있고 걔를 평면 알파에 사용시키면 A-B- 선분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내가 AB의 길이도 알고 A-B'의 길이도 알면은 여기 생기는 삼각형 여기 ABC에서 이 세타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타 값을. 왜냐면 A-B'랑 선분 AC의 길이랑 같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처음 도형의 넓이랑 길이 그 다음에 사형시킨 도형의 넓이랑 길이를 알면은 우리가 그 코사인 세타 정사형의 크기로부터 그 직선과 평면 아니면 평면과 평면 사이에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했던 똑같은 내용인데 만약에 지금 AB의 길이가 8이고 그죠? A-B'의 길이는 모르지만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AB 선분 AB의 길이에다가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 코사인 값을 구하면 돼요. 코사인 30도 이렇게 구하면은 8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돼서 2분의 루트 3이 돼서 얘가 4루트 3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내가 두 면 사이에 뭐 직선과 평면 사이에 각을 몰라요. 여기 각은 모르지만 각을 모르는데 요 A-B'의 길이가 4루트 3인 거 안다. 사형시킨 길이를 안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 또는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사형은 보통은 결국에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데 이용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네모 박스 121페이지랑 122페이지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121페이지에 있는 거는 정사형의 길이, 그러니까 정사형을 했을 때 길이가 생기려면 보통은 직선을 정사형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선분을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 시켰을 때 생기는 모양이 선분 A-B'일 때 직선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있던 선분에다가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신 게 얘가 a-b' 사형시킨 선분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a-b'의 길이가 ab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건데, 얘랑 같은 말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ab의 길이분의 a-b'의 선분의 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 선분을, 직선을 사형시켰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여기 세타는 지금 예각이라고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0도에서 90도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넓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정사형의 넓이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떠한 도형, 평면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이 도형을 어떻게 한 거예요? 평면 위로 사형시키면, 정사형시켰을 때 넓이가 s-가 나온다면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것만큼의 차이가 있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위에 있으면은 여기 122페이지에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ABC라는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을 사형시켰을 때 코사인 세타만큼 넓이 곱해주면은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사형시킨 도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사형은 다 점을 점으로, 선을 선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넓이의 값이 코사인 값을 곱한 만큼 비율이 전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때도 코사인 세타가 양수가 나오려면 0도에서 90도 사이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형이라는 얘기는 별게 아니라 그림자를 쏘는 건데, 어떠한 평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제 그림자를 쏘는 건데, 그때 생기는 그림자의 크기는 원래 도형과 코사인 세타만큼의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때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볼 텐데, 여기 문제 5번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제 2번처럼 정사면체가 잘 나와요. 정사면체.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사면체이다.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삼각형 ABC의 평면에서 ABC에서 평면 BCD 밑면으로 위로의 정사형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사형의 크기는 어디로 떨어질 건가 하면 여기 A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삼각형 BCD에 어디로 떨어질까요?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그 가운데가 무게중심 G가 돼요. 아무튼 무게중심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사용시킨 도형은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이 B랑 무게중심이랑 이렇게 이은 여기 BGD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1번은 뭘 구하라고 했어요? 위로 정사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죠. 그죠? 정사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사형의 넓이는 결국에는 여기 무게중심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만약에 지금 BCD를 구한다고 치면은 BCD가 이렇게 생겼죠. BCD 하고 무게중심이 있어서 사용된 넓이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여기가 2가 되니까 여기도 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이만큼의 길이를 높이라고 한다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한다면 md의 길이가 루트 3이에요. 루트 3 이니까 어떻게 돼요? gm의 길이는 얘가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그쵸? 그래서 3분의 1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에 삼각형 BCG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3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밑변의 길이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니까
3분의 루트 3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3분의 루트 3을 구하시면 3분의 루트 3을 구한 이 정사형된 도형의 넓이를 알면은 뭘 구하기가 편하냐면 여기 요 평면 ABC랑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 를 세타라고 할 때 요 세타 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요 세타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 각이랑 요 각 이렇게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할 텐데 이 세타 구할 때 정사형의 크기를 이용하시면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넓이 삼각형 ABC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4분의 정사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3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여기가 1번을 풀었다면 2번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 ABC의 넓이 분의 정사형시킨 삼각형 BCG의 넓이를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1 곱하기 3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사형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직선과 면 사이의 각을 구하거나 면과 면 사이의 각을 구하는 어쨌든 각을 구하는 데 사용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 거기에 있는 문제 7번만 같이 한번 풀어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7번 어떤 내용인가? 그죠? 그래서 문제 7번을 풀었다고 보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FC와 평면 EFGH 밑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 세타 구하려면은 지금 교선 생각하고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는데 그런 게 귀찮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정사형을 이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정사형을 이용하시면 얘가 지금 정육면체인데 한 변의 길이가 안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뭐 1이라고 둬도 되고 그냥 A라고 주겠습니다. A라고 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삼각형 AFC는 어떻게 돼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얘도 지금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그죠? A 루트 2죠. 2인 정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삼각형 AFC의 넓이는 뭐가 돼요? AFC 넓이는 아까 했듯이 4분의 루트 3의 A의 제곱 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 AFC 삼각형 AFC를 평면 EFGH에 정사형 시키면 뭐가 나와요? 삼각형 EFG 삼각형 EFG가 생기겠죠. 정사형 시키면 당연히 여기 위에서 빛을 쐈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도형이 생기는 그림자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요 삼각형 EFG는 넓이가 어떻게 돼요? 넓이가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제곱 이렇게 되는 거. 그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는 삼각형 AFC 원래 도형의 넓이분의 삼각형 EFG의 넓이를 하시면 얘가 뭐가 되죠? 2분의 루트 3 A제곱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A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약분하시면 A제곱 2 지워지고 남는 거는 루트 3분의 1이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사형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한 거는 선분이나 선분과 평면 사이의 각,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하는데
정의에 의해서 교선과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사형을 이용해서 길이와 넓이의 비율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사형과 관련된 우리 공간도형 첫 번째 단원과 관련된 문제를 좀 풀 테니까 문제 잘 풀고 문제풀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